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병입니다. 선생님들, 인기가 많아지시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귀염, 농염, 홍염. 네, 참고로 저는 장염이 있는데 어쨌든 홍염쌀은 붉은 홍에 고을 염자를 써서 붉고 곱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마치 장미꽃이 연상됩니다. 홍염쌀을 양지에서 잘 쓰면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지만 음지에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잘 쓰면 웨이터 흑장미 언니가 됩니다. 네, 외로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죠. 그만큼 매력이 있단 건데 외모적으로는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 볼이 살짝 빨갛고 이목구비가 크지는 않지만 둥글게 오밀조밀 몰려있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에 눈이 반달 모양으로 눈웃음 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도화쌀은 연예인같이 눈에 띄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홍염쌀은 은은하고 묘한 매력으로 은근히 인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에서 막 눈에 띄지는 않지만 꼭 그 친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두세 명씩 있고 항상 남친이 있는 애들, 의외로 인기가 있는 거죠. 남자애들이 화려한 도화살을 가진 친구를 보면 아, 쟨 안 되겠다 하는데 홍염살 있는 친구를 보면 뭔가 착해 보이고 은근히 예쁘고 남자를 막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아, 쟤는 내가 저 아이는 사귈 수 있겠다 해서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화살 가진 친구들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까이고 나서 아, 진짜 착한 애들이 더 여우야,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홍염살 있는 분들은 누가 너 인기 많겠다 이러면 아, 아니에요, 저 인기 없어요 이러는데 사실 내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사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굳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한 명만 내 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 놈만 노리는 거죠. 홍염살은 도화살과 다르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에 괜찮은 남학생들 누가 있나 쫙 탐색하는데 다 쓰잘데기 없어 보인다. 그럼 화장도 잘 안하고 가만히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하는데 마음에 드는 애를 발견해요. 그럼 그때부터 홍염살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감 능력이 좋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게 보일지, 어떤 각도가 예뻐 보이고 어떻게 웃어야 예뻐 보일지 등등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거울 안 보는 척 하면서 거울 엄청 봐요. 그래서 홍염이 있으면 화장 지워지는 폭염을 싫어하고 얼굴에 자라나는 수염도 싫어해요. 아, 이런 말장난 아직 개그 재미없죠? 죄송해요. 자, 근데 이런 묘하고 은은하게 매력있는 홍염살이 어떤 글자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도화살보다 더 폭발적일 수도 있고 화개살보다 더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에게 과연 홍염살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관세모살 하며 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염살은 나를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지지에, 즉 년지, 월지, 일지, 시지에 해당 글자가 있으면 홍염으로 봅니다. 먼저 간목일간에 오가 있으면 홍염이고 을목일간에 오가 있으면 홍염, 병화일간에게는 인, 정화일간에게는 미, 무토나 기토는 진이 홍염이고 경금일간은 술, 신금일간은 유, 임수일간에게는 자가 홍염, 개수일간에게는 신, 이렇게 10가지를 홍염으로 보는데 가물의 신, 경의 신, 임의 신, 이 4가지가 더해져 14가지를 홍염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도 4가지가 더 추가된 14가지를 홍염으로 보는데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홍염이 있는 걸 더 간지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주에 홍염살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14가지 홍염 글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순위를 매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위는 간목일간에 지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목의 신금은 바위에서 솟아오른 소나무와 닮았습니다. 절벽송이라고 해서 아름답지만 굉장히 강해 보이고 불굴의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꿋꿋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데 외강내유로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여리죠. 체면과 자존심이 강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여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성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몇 달 지나면 은근히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독립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약간 의존적이고 연하 같은 남자가 꼴 수 있는데 또 모성애도 있어서 아들 키우는 마음으로 남친이나 남편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13위는 경금일간이 지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위에 바위가 있는 물상으로 마치 여름의 바위산과 닮았습니다. 설악산같이 그 위세가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운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요. 저돌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외로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고 바른말을 잘해서 조직 내에서 적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의리가 있고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애를 할 때 가식 부리지 않고 털털해서 친구 같은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 무서울 수 있는 게 남자들 입장에선 다른 설렘을 주는 여자친구를 만나도 다시 또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식지만 우정은 식지 않잖아요. 자, 12위는 임수일간이 지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수의 신금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안반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콸콸 솟아나는 물이라 보시면 돼요. 물이 항상 움직여서 맑고 명리학에서 물은 성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물이 넘치는 거니까 뭐 좀 왕성하다, 혈기가 왕성하다. 임수의 신금은 편인이라 해서 생각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공상도 많고 자기만의 판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쿨해 보이는데 멍 때리는 경우도 많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히 있어요. 이성들이 봤을 때도 친근해 보이지만 확실히 평범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 친숙함 속에서 나오는 도라이 같은 모습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1위는 을목일간이 지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위에서 피어나오는 꽃나무의 형상으로 약해 보이지만 바위에서 핀 꽃답게 강한 생명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잘 될 때는 확 잘 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오래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악착같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을목의 신금은 일지에는 성립될 수 없지만 년지나 월지, 시지에 신금이 있어도 작용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내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줘서 은근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을목과 신금 둘 다 역말을 뜻하는 글자들이어서 돌아다니는 기질이 강한데 막 싸돌아다니다 몇 명은 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뭐라든 돌아다니는 게 더 이성을 만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꼬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0위는 기토일간에 진토가 있는 경우입니다. 생명이 돋아나는 봄에 드넓은 평야를 뜻해서 가장 생명체들이 뛰어놀기 좋은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회성이 좋아서 밝고 긍정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토와 진토는 습한 땅이라 해서 혼자 있으면 약간 우울한 성향도 있어요. 걱정이 많은 거죠. 특히 미래, 노년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노년을 고독하게 보내기 싫어서 이성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좀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향도 있어서 은근히 인기가 있습니다. 겁재라고 해서 착해 보이는데 은근 소유욕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낚아채려는 그 표독스러움 이런 것도 은근히 있죠. 자, 다음 9위는 개수일간에 신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위들 속으로 물이 흘러가는 계곡의 모습으로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기에 항상 맑고 깔끔하고 청명하죠. 밝고 활발해 보이지만 이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막 대놓고 끼를 부리진 않은데 그렇다고 끼를 아예 안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얌전한데 1대1로 있을 때 1대1에 강합니다. 대화를 하면 말에 진심이 묻어나 보이고 뭔가 모를 고급스러움이 상대방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위는 을목일간에 오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름에 꽃이 활짝 핀 성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홍염이라기보다는 도화의 성향이 강한데 어쨌든 을목에 오화가 있으면 나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꾸미는 걸 잘해서 이성들이 매력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성격도 활발하고 낯가리긴 하지만 낯가림을 나름대로 숨길 수가 있어서 넉살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는 있는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급한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인기가 있는데 너무 솔직해서 알면 알수록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7개가 남았는데 이제부터 진짜 홍염살이라 보시면 돼요. 원래 홍염살 자체도 기타 심살이라고 명확한 근거가 없기는 한데 고서인 명리 정종에 홍염살이 있으면 봄에는 기생이 되고 부잣집 여라 하더라도 꽃밭 달밤에 탈선할 여인일지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름답다는 뜻이니까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위는 정화일간에 미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사막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의 물상이라 보시면 돼요. 신비로우면서 묘한 이국적인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본인만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죠. 아, 화나면 정말 무서울 수 있어요. 집념도 강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내 거로 만드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도 합니다. 약간 중성적이기도 해서 이성의 마음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시크한 면도 있습니다. 이성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뭐 미래에 자기 공부, 자기 개발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자기애가 강한 모습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6위는 무토일간에 진토가 있는 경우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대지의 물상이라 보시면 돼요. 자존심이 세고 남보다 위에 있으려는 성향이 강하죠. 이성관계에서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모성애가 있으면서 은근히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죠.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본인 스타일로 연애를 세뇌시킬 수 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존심도 강하고 관심 없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데 본인이 꽂힌 거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애교가 많지는 않지만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꿋꿋이 힘듦을 이겨내는 모습이 약간 만화나 드라마 주인공 같으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위는 경금일간에 술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싸늘한 바람이 부는 밤에 밝은 달이 고원에 뜬 형상으로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면이 있으면서 차갑고 까칠해 보이지만 내 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한 츤데레 같은 면이 있습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불같은 면도 있어요. 내면에 화가 있어서 욱하는 기질도 있고 은근 상처를 받는 거죠. 약간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이 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좀 가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센 척을 하지만 알고 보면 최약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해 보이지만 착한 모습이 반전 매력이 돼서 상대방의 호감을 사서 인기가 많을 수 있죠. 자, 다음 4위는 간목일간이 오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햇살에 비치는 나무가 자태를 뽐내는 모습으로 밝고 명랑해 보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다 보니까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일부러 행동을 조심하고 조용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고난 끼는 숨겨도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변에 힘이 있고 얼굴 표정과 표현력이 좋아서 이성들의 눈길을 끌 수가 있어요. 간목에 시작하는 힘이 오화의 활동성과 만나 파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내면의 마음이 공허한 경우가 많아서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이러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이성에게 나타나면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냥 밝은 줄 알았는데 우울한 모습을 보니까 이성들이 지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친해지고 연애를 오래 하면 이성 친구한테 좀 막하는 성향도 있어서 상대방이 낚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3위는 병화일간에 인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새벽에 뜬 일출의 형국으로 위엄이 있고 아름다운 숲들을 비춰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죠.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정답이 없는 것들,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나 시각적인 거, 아름다운 것들에 관심이 많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지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을 잘 하시거나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관종기가 있다기보다는 나 살아있다, 나 어디 갔다, 요 정도만 SNS에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병화일간에 인목이 있으신 분들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오빠나 직장 동료, 남사친에게 고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당끼와 백치미가 있어서 은근 손이 많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성들의 입장에선 좀 귀여워 보일 수 있고 매력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먹을 복이 타고나신 분들이 많은데 음식을 워낙 복스럽게 먹어서 음식을 먹을 때 홍염살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위는 임수일간에 자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망망대해라죠. 끝이 없고 넓은 바다와 같은 물상으로서 뭔가 어둡고 무섭게 보이기도 하지만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수기운 자체가 어둠을 뜻하고 성적인 걸 의미하는데 임수와 자수는 물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얌전해 보이더라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이중적인 면도 실제로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밝아 보일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좀 퇴폐적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명빨이 잘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 환경, 그 인테리어가 술집이나 약간 허름하고 다크한 분위기에 있으면 더 섹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더 편한 경우도 많고 욕심과 소유욕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건 꼭 가져야 되는 성향도 있습니다. 약간 술자리에서도 오버하진 않지만 눈이 깊어 보이고 살짝 미소를 띠면서 상대에게 리액션을 해주면 무조건 이성들이 들이댈 수 있어요. 물론 술을 많이 먹으면 한이 폭발해서 공격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묘한 분위기와 약간의 퇴폐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신금일간에 유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름다운 보석 상자라 보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쫙 펼쳐진 모습이죠. 재련된 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스러워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격이 좀 까칠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금일간에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지랖이 막 넓지도 않고 말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서 말을 좀 직설적이게 해서 깐깐하고 강해 보이는 건데 알고 보면 그래도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심지어 고귀한 보석이 그러는 거니까 이성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금일간에 유금이 있으면 눈이 높아요. 외모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쳐다도 안 봅니다. 거절도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거절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14가지를 모두 알아봤고 이제 위치에 따른 홍염살의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년지에 해당 홍염의 글자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간목일간에 오화나 신금이 있는 경우겠죠? 년지에 홍염의 글자가 있으면 어렸을 때 홍염이 있는 거여서 애교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과 친척들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 년지에만 홍염이 있고 나머지에는 없다면 친척이나 가족들이 어휴, 어렸을 때 귀여웠는데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역변했다고 하는데 리즈 시절이 영유아기일 수도 있죠. 네, 다음 월지에 홍염살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할 때 홍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직업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나 디자인이나 기획, 영상, 마케팅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고,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직장 동료나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끼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친절하게 배려할 뿐인데 밉상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일지에 홍염이 있으면 가장 강한 홍염이 작용하는데 본인도 알아요. 아, 난 확실히 곰은 아니다. 약간 본인이 스스로 홍염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처럼 홍염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랑 있을 때는 홍염을 약으로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는 강으로 파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오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성 친구랑 헤어져도 상대방한테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딴 이성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시지에 홍염살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가 훅 튀어나와요. 긴박할 때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확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심하고 무뚝뚝한데 술 먹고 취하면 홍염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시지에 홍염이 있으면 오히려 막 끼를 노력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내려놓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티를 안 내고 그냥 내려놓을 때 홍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울 때 홍염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홍염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 홍염살이 없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주 불여관상이라고, 사주보다 관상이 더 맞다는 뜻인데, 사주에 홍염살, 도화살, 화개살 뭐 이런 거 없어도 돈을 쏟아 부어서 피부 관리하고 성형하고 다이어트 하면 홍염살과 도화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의 홍염살이자 도화살이죠.